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참모들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28일 2023-2027 국방 중기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31조 4천억 원의 국방비가 투입되는데 한국형 삼축체계 능력 확보와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해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는 게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면서 주저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에 핵이 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합의 위반이 일상화된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서 군이 보다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강력한 군 기강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에는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비행 물체에 대한 감시정찰 요격 시스템과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북한 무인기에 대해 군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만 지키라고 있는 건 아니라며 필요하면 공세적으로 작전하겠다고 밝히며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방향은 잘못됐다고 보고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무인기 대응 통합교육과 관련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응책을 보고했습니다. 합참은 당장 29일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비하는 합동 방공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도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탐지와 타격 등에 있어서 실전적 점검과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기존 전력을 적절하게 활용해 북한 소형 무인기 위협 대비에 최적화한 작전 수행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대응에 5년간 5,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내년부터 5년간 331조 4천억 원의 국방비 투입과 한국형 삼축체계 능력 확보, 상비 병력은 50만 명으로 유지됩니다. 조다니엘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레이저 대공무기 등 북한의 무인기 대응 전력 확보와 연구에 내년부터 5년간 5,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 28일 발표된 국방 중기 계획에는 무인기 위협에 대응한 탐지 자산과 소프트킬, 하드킬 무기체계 사업 4건에 5,6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먼저 국지방공 레이더는 기존 전력화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레이저 대공무기는 현재 시험평가 단계를 거쳐 2027년 전력화가 전망됩니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5년간 331조 4천억 원의 국방비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천억 원, 전력 운영비는 224조 원입니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군사력 건설에 중점을 두고 방위력 개선 재원을 최우선 배분했다며 먼저 F-35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이동 표적의 실시간 타격 능력을 향상하고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하는 능력도 보강합니다. SLBM 탑재 중형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한국형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계획에는 고효율, 최적화 전력체계 구축 방안도 담겼습니다. 기동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등을 지속 확보하고 230mm급 다연장 로켓을 추가로 전력화합니다. 사단급 입체 고속 상륙 작전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상륙 기동 헬기와 고속 상륙정을 전력화하고 대형 수송함 성능 개량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공중전력은 현재 운용 중인 F-15K와 KF-16을 성능 개량해 표적 탐지와 추적 능력을 높이고 개발이 완료된 KF-21을 전력화해 4세대 이상 전투기 전력 운용 구조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발전시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제대와 고도에 따른 감시 정찰 무인기 확보와 무인 수상정 등의 무인 체계 보강을 본격화하는 등의 내용과 함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 확대와 방산 육성 및 수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조단일입니다. 이어서 국방 중기계획의 전력 운영과 부대계획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창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 전력운영 분야에서 국군 장병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무 여건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병사의 경우 병장 기준 봉급이 2025년까지 150만 원으로 오르고 병사 대상의 군적금인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5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매달 205만 원을 받게 되는 병사들은 전역과 함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의 처우도 개선됩니다. 먼저 단기 복무 수당이 오르고 주택 수당도 월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소대 지휘, 주임원사 활동비도 상향됩니다. 당직비는 오는 2027년까지 지금의 일반 공무원 기준인 평일 3만 원, 휴일 6만 원인 것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모두 간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부대계획 분야에서는 국방혁신 4.0 실현과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삼축체계란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응징하는 대량 응징보복 KMPR 세 가지 체계를 뜻합니다. 상비 병력은 50만 명의 정원을 유지하면서 우리 군의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작전과 전투 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를 보강하는 등 국방 인력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령부 창설 계획도 밝혔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 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WMD 대응센터를 본부로 확대하고 작전 계획 수립과 작전 수행 체계 검증을 통해 전략 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도 진행합니다.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한 이번 국방 중기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28일 제14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F-15K 성능 개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 등 4가지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유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위원회는 화상으로 개최됐습니다. 먼저 현재 운용 중인 함정의 전투 체계를 개선하는 KDX-2 성능 개량 사업이 논의됐습니다. 노후된 외국산 전투 체계를 국내 개발로 대체하고 단종된 유도탄 조사기를 신형 장비로 교체하는 등 2024년부터 33년까지 약 6,73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함대와 기동부대 함정의 작전 지속 능력 보장을 위한 군수 지원함 2차 사업도 심의했습니다. 2024년부터 28년까지 약 4,200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군수 지원함 한 척을 능력이 향상된 함정으로 교체함으로써 유류 적재량과 지원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군이 운용 중인 F-15K 전투기의 능력과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성능 개량 사업도 의결했습니다. 해외 구입을 통해 표적 식별 및 타격 능력을 높이고 장기 운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부터 34년까지 약 3조 4,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투기의 항공작전 지속 능력을 보장하고 원거리 공수 임무 수행을 위한 공중급유기 2차 사업도 의결했습니다. 2024년부터 29년까지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해외 공중급유기를 구입함으로써 항공작전 반경이 확대되고 국제평화 유지 활동 지원, 원거리 공수 임무 지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유지훈입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황금박쥐 부대가 170여 명의 군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전사 체험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래의 군 간부를 꿈꾸는 학생들의 열정이 돋보였습니다.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은 태양이 떠오른 아침, 학생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호루라기 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채웁니다. 경남대, 대전대, 영남대, 조선대 군사학과 학생 171명이 특전사 체험훈련을 받기 위해 모인 겁니다. 헬기에서 안전장비 없이 굵은 로프를 빠르게 타고 내려오는 급속 헬기 로프 하강훈련 패스트로프와
장비를 이용해 속도를 조절하며 내려오는 헬기 레펠 훈련. 솔직히 너무 무섭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추운 날씨와 11m 높이의 다리가 떨리지만 친구들의 응원에 힘을 내봅니다. 서민사 화이팅! 이어지는 공수 지상훈련에서는 항공기 이탈 후 공중 동작과 착지를 배웁니다. 붕어 영번훈련생 이태갑 강화 준비 끝! 이 훈련은 항공기 이탈 후 벌어지는 우발 상황에 대처하고 착지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제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뛰어! 낙하산이 제대로 펴졌는지 확인하고 우발 상황에 대처합니다. 지상에 착지하는 순간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익힙니다. 이어서 모형탑 강화 훈련이 이어집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구호를 외치며 모형탑을 오릅니다. 나 자신을 이기자! 나 자신을 이기자! 나 자신을 이기자! 두렵지만 잘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1m 높이. 두렵고 긴장되지만 용기를 내봅니다. 166번 기억생 안현웅 준비 끝! 뛰어! 뛰어! 두려움을 이겨내고 강화를 마친 학생의 목소리에서 기쁨과 떨림이 느껴집니다. 엄청 무섭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무서웠고 기분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학군 협약대학 위탁훈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전 캠프와 달리 장교 부사관을 목표로 하는 군사학과 학생들이 직접 훈련을 체험하며 짧게나마 군인화를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대대장 교육생으로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교육생들이 많이 도와준 덕에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장차 장교 후보생이 장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나라를 지키도록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부터 3박 4일간 이뤄진 훈련은 특전 입문, 특전 숙달, 특전 완성, 서포터즈화까지 4단계의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1일차에는 제식 훈련과 특전 장비 견학 등 군인 기본 훈련, 2일차에는 특전 체력 단련, 송풍 훈련, 특공무술 등 특전사 고유의 훈련, 3일차에는 급속 헬기로프 하강 훈련과 공수 지상 훈련 등 특수작전팀의 심화 훈련을 경험했습니다. 안 되면 대기하라는 특전사의 정신과 안보관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서 작성과 효도 편지, 경계 근무 등 국가와 부모님께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병행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애국심과 국가관을 형성하고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질 군 간부라는 꿈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해군 군수사령부 정비창이 밸브 표면 처리 자동 공정화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로봇 도입으로 함정 내부의 디젤 엔진에서 뽑아낸 밸브의 그을음 제거와 세척 작업이 자동 공정화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정비 품질 관리 체계 구축은 물론 정비 비용도 연간 12억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회전체 근접 작업으로 인한 부상 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군 군수사령부 정비창은 오는 2028년까지 실린더헤드 고압 로봇 세척기와 자율주행 무인 지게차도 도입하는 등 자동화 장비와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정비관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의 지난 1년을 결산하며 올해의 국방 안보 8대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전장 환경의 새로운 개념인 유무인 복합체계와 선진 병영 환경을 구축하는 군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배창학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기자, 올 한 해는 새로운 전장 환경의 개념인 유무인 복합체계가 더욱 발전된 한 해였는데요. 먼저 지난 6월엔 육군이 첨단 국방 산업전을 열었었죠. 예, 맞습니다. 이 육군 교육사령부가 지난 6월 첨단 국방산업전 미래지상 전력기획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50여 개의 업체가 참석을 해서 화력, 군수, 보안, 신소재, 정보통신 등 각 분야의 우수한 기술들과 장비를 선보였는데요. 특히 가상과 현실을 이어주는 메타버스 첨단 기술들이 강조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민관군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위해 손을 잡은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육군뿐만 아니라 이 육해 공군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도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무인 이동체들을 소개하는 자리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2022 무인 이동체 산업 엑스포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선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의 운용 개념을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홍보관을 통해서 드론과 무인 로봇 등 60여 종을 공개했는데요. 육군은 아미타이거 중심의 인공지능 기반 드론봇 전투체계, 해군은 해양작전을 위한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공군은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등을 전시해서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는 다채로운 군의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인 드론이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상상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에는 아시아 최고의 방위산업전이죠. DX 코리아의 막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4년 만에 재개된 기동 화력 시범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 시범 현장에서는 K9 자주포와 다련장 로켓포가 포탄을 쏟아부으며 표적이 초토화되는 광경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세계 최강 K2 전차와 K21 장갑차가 적에게 사격을 가하며 거침없는 진격을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 23종 126대의 장비와 6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한 이날 시범은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 행사로 군의 첨단 전력과 위용을 자랑하는 훈련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윤 기자께서는 직접 DX 코리아 2022 동행 취재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현장에서 직접 본 차세대 신무기들 어땠습니까? 네, 우선 사족 보행 로봇이죠. 이른바 로봇계가 유연한 그 몸놀림을 선보이면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의 발전 모습도 이 자리에서 한눈에 볼 수 있었고요. 미래전의 판도를 바꿀 다목적 무인체계도 선보여졌습니다. 앞으로 수색과 정찰, 물자 보급, 환자 후송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인간을 대신하는 임무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올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에는 국내외 350여 개 방산업체들이 최첨단 기술과 장비, 기술을 뽐냈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조종하며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할 날도 머지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는 선진 병영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군의 노력도 참 다양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여러 국방 분야에서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육군훈련소 급식에도 조리 로봇이 배치가 됐습니다. 지난 2월 국방뉴스팀이 직접 군 조리 로봇이 시범 운영되고 있는 육군훈련소 28연대 병영식당을 찾아갔는데요. 군은 조리 로봇을 통해 맛을 표준화하고 조리병들이 조리 과정에서 입는 화상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의 위험 사고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가 하면 같은 2월에는 군인권 개선 부분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국방부가 군 인권 개선 추진단을 창설해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던 인권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그 기능을 보강한 건데요. 위촉된 민간 전문가들은 군 인권 총괄 담당관과 성폭력 예방 대응 담당관, 병영문화 혁신 담당관, 양성평등정책팀 등 모두 4개 부서 37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장병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병영 문화를 만드는 데 힘썼습니다. 장병들을 위한 복지는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해도 국군장병 취업 박람회는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었지요. 예, 제가 지난 5월에 직접 취재를 다녀왔었습니다. 이 전역 예정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기관과 기업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당시 참여 기업만 120여 개에 달했는데요. 기업들은 유능한 대한민국의 젊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취업 역량 함양 같은 사전 지원부터 취업 추천과 알선에 이르는 사후 관리까지 촘촘한 지원 체계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전장 환경의 새로운 개념인 유무인 복합 체계가 올해는 한층 더 가깝게 다가온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장병들의 의식주와 인권, 이 전역 후 취업까지 병영 환경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은 결실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월 29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는 해군과 방사청, LIG 넥스원이 해상 감시 레이더 2 장비에 대해 신뢰성 기반 비용 관리를 활용한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시범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은 군 무기체계 등의 운영과 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도입됐으며 이번에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국방부는 K9과 FA-50 등 주요 무기체계에도 사업을 적용할 예정으로 무기체계의 안정적 운용과 가동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군 3훈련 비행단이 학생 조종사 65명을 대상으로 올해 1년간의 비행교육 기본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했습니다. 학생 조종사들은 이로써 입문과 기본, 고등 3단계로 이루어진 비행교육 과정 가운데 마지막인 고등 과정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앞으로 각자 부여된 임무 기종에 맞게 1 전투비행단에서 T-50 항공기로 전투임무기 고등 과정을, 3 훈련 비행단에서 KT-1 항공기로 공중기동기 고등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이 전시 기동작전의 핵심 지원 장비인 전술교량2의 국내 연구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방사청은 개발이 끝나면 설치 시간과 운용 인원이 60에서 70% 줄고 통과 가능 하중도는 15%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 기동부대의 신속한 이동 지원은 물론 평시 천재지변으로 끊어진 교량을 복구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확실히 어제보다 날이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한파특보가 내려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0도, 대구 5도에 머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밤 한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오전 한때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추위 내일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주말 동안에는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8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도, 대구 3도에 머물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와 또 해돋이를 선명하게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방부가 향후 5년간의 국방 운영 살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로 촉각이 곤두서는 가운데 공개된 터라 더욱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무인기에 대한 대응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5,6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됩니다. 감시 정찰은 물론 타격까지 가능한 첨단 자산을 적재적소에 잘 확보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국방 안보를 굳건하게 지키는 일에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